안녕하십니까. 창조 오색 면역 음식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시궁창 입냄새에 대해서 올렸는데, 시궁창 입냄새에 어떤 사람이 저작권 침해라고 유튜브에 신고하는 바람에 너무 황당해서 다시 재차 제작해서 올립니다. 오늘은 입냄새, 시궁창 썩는 입냄새의 원인과 입냄새를 일으키는 음식과 맛은, 그리고 입냄새를 회복하는 음식과 맛은 어떤 것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나의 입냄새 동영상을 구글에 저작권 침해라는 신고를 해서 경고가 와서 매우 염려되고 불쾌하여 경계하면서 알립니다. 나는 내 동영상 제작을 위해 남의 동영상을 보고 제작하는 콘텐츠는 일개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음식 건강 법칙이 오류가 많은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 동영상들은 관심도 없음을 알립니다. 나의 독특한 창조 오색 면역 음식을 창조주의 건강 법칙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바 특허를 받고 그 기반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대체역에서 약 35년 정도 아픈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 봉사하며 일해왔고, 내가 그동안 수십 년간 아픔의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창조주의 섭리로 인해 놀라운 타고난 각 사람의 체질, DNA의 체질과 오색 칼라 색상이 있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모든 아픈 몸을 질병에서 회복하였고, 또한 많은 질환들이 사라지고 이 행복한 기쁜 소식을, 이 신비한 음식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2년이 지나 13년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동영상 채널에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이 지독한 입냄새, 즉 시궁창 썩는 입냄새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가끔 입에서 입냄새가 올라오는데 같이 살아가는 가족은 나에게 가끔 입에서 지독한 입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그때 내가 나의 입냄새를 직접 확인해 보면서 나 자신도 입냄새가 너무 독해서 맡기가 힘들고 곤란한데 남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며 생활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식을 한다고 하면서 잘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그런 입냄새가 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해결할 길이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한국에서 살다가 브라질로 이주해서 생활하는데 브라질 지방 도시에서 잠시 살기 시작하면서 그 집에는 이전부터 기르던 한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찡야인데 다른 가족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슬슬 피하기만 하고 약간 경계를 많이 하던 중 어느 때 주인이 무슨 음식을 주었는지 갑자기 개가 토하고 먹지를 못하고 아무리 토하려고 해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서서히 개가 힘을 잃고 쓰러져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서 나는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발동해서 이 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개 입에서 그 썩은 입냄새를 맡고 나는 그 개를 가까이 못 하겠는지라 이 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하다가 개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착안하고 개에게 시술을 좀 해보자 생각하고 한국에서 가지고 간 침을 놓아 고쳐보자 하고 결정하고 개에게 침을 놓아 지켜보는데 신기하게도 개가 서서히 좋아져서 약 한 3일 3번 정도 침을 개에게 처치하니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개가 서서히 회복되어 멀쩡하게 되어 정상이 되자 이때부터 그 개가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데 심지어는 내가 보이지 않으면 밥도 잘 먹지 않고 엄청 속된 말로 삐지기도 하는 그런 특별한
개의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개가 회복된 후에 보니까 개의 입에서 지독한 시궁창 썩는 입냄새가 모두 없어지고 신비한 경험을 한 후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신비한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서 각 사람의 맛과 색상에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받고 질병이 발생하고 회복되는 원리를 깨닫게 된 후 한국에 돌아와 생활하던 중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 가족 중에 지독한 입냄새 때문에 가족과 식구들이 불편해서 여간 살 수가 없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길래 그럼 한번 오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 과연 입냄새가 내가 겪었던 상황 입냄새하고 똑같은지라 바로 입냄새가 발생하는 원리와 회복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가서 알려준 대로 실천해 보라고 하였는데 약 한 3주 이후에 모두 정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입냄새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은 후에 나는 정상적인 입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입속 위장에서 올라오는 시궁창 썩는 입냄새를 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일반적인 입냄새는 양치질을 하고 구강 관리를 하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입냄새는 정말로 시궁창 썩는 입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궁창 썩는 입냄새는 아무리 입안을 1000개를 시도하고 구강 관리제를 뿌리고 온갖 방법을 사용해도 하루에 여러 번 양치질을 하고 치과를 다니고 온갖 클리닉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악독한 시궁창 썩는 입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냄새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먼저 각 사람의 체질 즉 DNA가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체질이 간장과 신장 기능이 강하게 설계된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체질이 비장의 기능이 약하게 설계된 사람들이 깊은 관련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평소의 위장에 위염, 위궤양, 위장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평소에 잘 음식을 먹고 자주 체하거나 급체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런 원인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밥보다는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음식 중 검은색과 녹색 음식을 많이 먹고 살아가는 분들 중에 이렇게 원인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평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서 위장이 항상 말썽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입냄새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평소 음식을 많이 먹고 정상량보다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이 이렇게 입냄새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홉 번째, 평소에 음식을 먹은 후에 각종 과일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열 번째, 평소에 팥과 과일들을 함께 섞어서 부지런히 먹는 사람들이 이 입냄새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평소에 신맛 나는 김치와 신맛 나는 김치찌개 신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시궁창 썩는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2번째, 식초가 좋다고 식초를 마시거나 물에 희석해서 자꾸만 식초물을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 역시 시궁창 썩는 입냄새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3번째, 각종 발효액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주로 시궁창 썩는 입냄새가 나는 주요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13번째까지 이러한 어떤 원인으로 시궁창 썩는 입냄새 조건이 됩니다. 지금부터 입냄새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열거한 입냄새 원인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증상과 원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정답은 각종 과일들과 특히 신맛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 때문입니다. 모든 시궁창 썩는 입냄새는 이렇게 식후에 그 신맛을 가지고 있는 또는 여러 가지 과일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궁창 썩는 입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맛은 모두 5가지 맛이 있습니다.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입니다. 신맛은 간장에 해당되고 단맛은 비장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입냄새는 신맛과 단맛의 어떤 상극 관계 때문인데 이 맛의 부조화가 입냄새를 만드는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맛이 단맛을 이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맛이 즉 취장, 비장 에너지가 엄청 강하면 이 신맛을 먹어도 입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장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이 이 신맛을 많이 먹거나 앞에 1번에서 13번에 열거한 그런 어떤 조건이 된다든지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반드시 시궁창 썩는 입냄새가 주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장기는 기운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장기와 내가 이길 수 없는 장기가 있습니다. 즉 신맛 간장은 단맛 비장을 이기는 것입니다. 즉 음식물을 먹은 후에 바로 후식으로 신맛 나는 과일들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 과정을 실시하는데 신맛이 위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효라는 과정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효액을 담기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며 알 것입니다. 발효액을 담그면 발효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가스, 즉 활성산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스가 나오고 그 가스를 빼주어야 좋은 발효액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음식이 소화가는 소화 과정 속에서 발효라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먹지 않고 순수하게 음식만 먹으면 이 활성산소가 잘 일어나지 않고 가스도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또는 가스가 많이 생기면서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음식과 신맛 나는 과일을 같이 먹으면 발효라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서 썩은 시궁창 입냄새가 올라오는 현상을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자, 입냄새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밥을 먹은 후에는 절대로 각종 과일들을 특히 신맛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과일을 피하십시오. 만일 과일을 먹고 싶으면 식사 전에 1시간 전에 적어도 과일을 조금 먹고 난 후에 먹으면 그나마 조금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입냄새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은 음식과 과일을 따로 분리해서 드십시오. 자, 각종 시궁창 썩는 입냄새는 식후에 과일들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만 그 지독한 입냄새가 위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을 불편하게 하고 입냄새를 발생시키는 녹색 음식입니다. 신맛, 녹차, 오이, 미나리, 쑥, 인진쑥, 하얀꽃 민들레, 녹색 피망, 어성초, 냉이, 감식초, 현미식초, 레몬, 부추, 시금치, 냉이, 근대, 깻잎, 두릅, 곰취, 고추, 호박, 상추, 쑥갓, 미나리, 파프리카,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아스파라거스, 스피루리나, 세발나물, 취나물, 고추잎, 아욱, 비름나물, 샐러리, 돌나물, 풍고추, 뽕잎나물, 애호박, 주키니 호박, 스비름, 토란대, 익모초, 죽순, 고비, 머위, 냉이, 민들레, 머위과 줄기, 열무김치, 봄동배추, 무청, 알로에, 새싹보리, 신선초, 칡거리, 여주, 파슬리, 수송나물, 순무청, 소송채, 오크라, 몰로키아, 화대등나물, 크레송, 무순, 마늘종, 경수채, 꼬투리완도, 청자소, 샐러드채, 월과, 청포묵, 소리쟁이, 뱅딸기 잎 등 곰보배추, 그리고 녹색야채로 각종 산야채로 만든 각종 발효액입니다. 견과류는 호박씨, 피스타치오, 올리브유, 은행, 스쿠알렌이며 생선은 고등어, 꽁치, 청어, 다슬기기, 육류는 개고기가 해당이 되며 콩류는 녹두콩, 완두콩이 해당이 됩니다. 과일은 청포도, 키위, 메론, 매실이 해당이 되며
차 종류는 녹차, 여주차, 쑥차, 레몬차, 민들레차, 감잎차가 우리 사람 몸에 위장을, 즉 비장 에너지가 약하게 만들고 간 에너지가 강하게 만들어서 비장이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과일이나 그런 걸 먹으면 입냄새를 강하게 일으키는, 시궁창 썩는 입냄새를 일으키는 주 원인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을 안정시키고 시궁창 썩는 입냄새를 살하게 되는 황색 음식이 있습니다. 단맛이며 호박, 레몬, 대추, 당근, 벌꿀, 화분, 노란 콩류, 고구마, 단호박, 노란색 버섯, 노란 피망, 꼬치뽕, 겨자, 계피, 기장, 옥수수, 조, 광황, 아마씨, 봉교, 고구마, 당근, 카레, 옥수수, 단호박, 노란호박, 된장, 두부,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당조고추, 누룽지, 당면, 콩나물, 그리고 토복령,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은행, 육류는 소고기, 말고기며 콩류는 메주콩, 대두콩, 병아리콩이 되겠습니다. 과일은 단감, 귤,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노란색 멜론, 곶감, 파파야, 황도, 복숭아, 살구, 모과, 유자, 골드키. 차 종류는 호박차, 영지버섯, 차, 국화차, 현미차, 옥수수차, 둥글레차, 계피차, 모과차, 벌꿀차, 꽃가루차, 파인애플차, 차가버섯차, 메리골드 잎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음식을 먹으면 비장 에너지를 계속해서 올려줘서 이 어떤 입냄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서서히 없애줘서 입냄새로 고생하는 부분을 없애주는 그런 노란색 음식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입냄새로 걱정하고 고생하는 분들은 절대로 식후에는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마십시오. 식사는 식사만 하세요. 과일은 과일만 따로 드세요. 식사 후에 먹는 과일들은 내 위장에서 음식을 썩게 만들면서 활성산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위장병을 만들고 지독한 시궁창 썩는 입냄새로 시달리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그 지독한 시궁창 썩는 입냄새로 고생하는 일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것도 너무 빨리 신비하게 사라집니다. 본인도 예전에 그렇게 가끔 시궁창 썩는 입냄새가 올라와서 잘 몰랐다가 이제 이 음식의 법칙을 알고 난 이후에 저는 식사 후에는 절대로 여간에서는 과일을 잘 먹지 않습니다. 먹으면 적어도 수박 조그마한 한 쪽 정도 먹는데 거의 식사 후에는 모든 과일을 일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입에서 위장에서 시궁창 썩는 입냄새로 고생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모든 분들은 저도 이렇게 경험해서 이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불량한 사람이 이전대 입냄새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라는 황당한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이 시궁창 썩는 입냄새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모두 시궁창 썩는 입냄새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고 모두 시궁창 썩는 입냄새로부터 완전히 탈출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가족도 좋고 모두가 좋고 행복한 삶의 질이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궁창 썩는 입냄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